콜 콜라, 펜시, 스트리트. 딱 봐도 코카콜라, 판타, 스프라이트를 따라한 이 제품들을 팔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짝퉁의 나라 중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러시아 이야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 보이콧을 선언하며 떠나고 있고, 코카콜라와 펩시도 보이콧 행렬에 동참했는데요. 그들이 떠난 빈자리를 이런 짝퉁 브랜드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죠. 스타벅스는 스타벅스로 대체되었고, 러시아어를 모른다면 영락 없이 이케아로 착각할 만한 이데아도 등장했으며, 더욱이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여론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들을 차단했는데, 이들의 빈자리에 로스그램이란 플랫폼이 새롭게 등장했어요. 더욱이 맥도날드마저 러시아에서 전면 철수를 결정하자 기다리기라도 했듯 로고가 다소 곳이 누운 바냐 아저씨로 대체되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맥도날드의 러시아 시장 철수예요. 다른 기업과 달리 맥도날드 철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러시아에서 맥도날드가 사라진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써 3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 전쟁은 러시아의 일방적인 공습으로 시작되었기에 몇몇의 친러시아 국가를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죠. 당연히 전 세계 여론 또한 급속도로 나빠졌고, 러시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까지 그 화살이 향하고 있어요. BBC 창업 오디션 리얼리티 프로그램 드래곤스덴에 투자자로 출연한 데보라 미든이 트위터에 코카콜라 불매운동을 촉구하기도 했고, 영국 국제경영윤리연구소의 이안 피터스는 지금은 가만히 앉아 방관할 때가 아니라며, 전 세계는 기업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것이므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2주가 채 되지 않은 3월 7일 보이콧 맥도날드, 보이콧 코카콜라와 같은 해시태그가 트위터에서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르기 시작하자 브랜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코카콜라, 스타벅스, 맥도날드가 한꺼번에 러시아 사업 중단을 결정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죠. 자의적으로 떠난 이들이 있는 반면에 강제적으로 내쫓긴 기업들도 있어요. 본인들이 한 짓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러시아는 해외 SNS 플랫폼들을 차단해버린 것이죠. 그러자 밥줄이 끊겼다며 폭풍 오열하는 러시아 인플루언서들의 고별 영상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자신들의 국가가 벌인 전쟁으로 누군가는 가족과 집을 잃은 비통함을 느끼고 있는 판국에 고작 SNS 하나 잃었다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씁쓸해지지 않나요?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시대에 빠진 인플루언서들을 달래기라도 하듯 우리 블로거들이 외국 플랫폼을 떠나야 한다. 그래도 괜찮을 것이라며 우리의 프로그래머들은 이러한 플랫폼을 잘 만들 역량이 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미리 예정이라도 된 듯 인스타그램을 또 닮은 로스그램이 출시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글로벌 기업들이 철수하기라도 기다린 것처럼 짝퉁 브랜드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짝퉁 브랜드들은 규제 대상이 아닌가요? 러시아 정부는 자국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EU 회원국 등 48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며 비우호국에 등록된 특허 소유자에 대한 보호가 없어진다고 명령한 바 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 국가의 특허 도용을 사실상 합법화한 셈인 거예요. 이에 따라 러시아 기업들은 허가 없이 특정 특허를 사용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게 된 거죠. 더욱이 짝퉁 브랜드 대부분이 정부와 국영회사 주도로 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용자가 러시아인으로 한정된 플랫폼에 만족하기는 쉽지 않죠. 런던의 한 조사업체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이 금지된 SNS에 접근하기 위해 우회 접속을 위한 가상사 설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과 비교해 무려 2700% 가까이 폭증했다고 밝힐 정도예요. 그리고 영업을 중단했던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전면 철수를 발표하자 러시아인들은 인근 맥도날드 매장으로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인파는 무려 500m가 넘는 줄을 만들어냈고 드라이브스루 매장 앞 도로에도 800m가량의 차량 대기 행렬이 이어졌죠. 이는 마치 1990년 구소련 붕괴 직전 모스크바에 처음으로 맥도날드 매장이 오픈했을 때를 떠올리게 해요. 당시에도 러시아인들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기 위해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섰었는데 32년 만에 그 모습이 재현된 것이죠. 러시아인들이 맥도날드를 왜 이렇게 좋아하죠? 사실 러시아에서 맥도날드가 문을 열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었어요. 미국과 자본주의의 상징 중 하나인 맥도날드가 소련 한복판에 들어서는 것이니 냉전의 종식과 소련의 변화를 극적으로 상징하는 장면으로 관심을 모았던 것이죠. 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의 경제가 매우 휘청거릴 당시에도 서민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쌌던 맥도날드는 승승장구했어요. 영화로만 보던 미국인들의 식사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호기심과 대부분의 러시아 식당 점원들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손님을 맞이하는데 맥도날드 점원들의 친절함은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러시아 지역의 맥도날드가 전 세계 맥도날드 수익의 9%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해 맥도날드는 당당히 러시아 요식업계 분야 1위에 올라서는 기염을 토하게 돼요.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타임머신이라도 개발해낸 것인지 시간을 32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나서 직간접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해 나가고 있어요. 러시아인들은 직감적으로 러시아가 소련 시절로의 회귀를 할 것을 느끼기라도 하는지 자본주의의 상징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약 43만 원, 맥도날드 콜라 한 잔을 약 13,000원에 거래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소련으로 회귀한다는 건가요? KGB 출신의 푸틴은 전임자인 보리스 옐친과 달리 구소련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1991년 소련의 붕괴를 재앙이라고 여기며 소련으로의 회귀를 추구하고 있죠. 러시아 국민들도 절반 이상이 소련 붕괴에 대해서 아쉬워한다고 해요. 이 같은 사회적 현상을 소비에트 노스텔지어라고 부르는데 많은 러시아인들이 소련 시절을 그리워하는 만큼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하기도 하죠. 하지만 소련 붕괴에 대한 아쉬움이 회생에 대한 희망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소련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소련 붕괴 이후의 경제적 상황에 타격받고 정치적 혼란에 의해 실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일종의 도피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에요. 소련 시절이 잘 살아서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만고만하게 다 같이 못 살았던 그 시절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 것이죠. 푸틴은 최근 정부 공식 화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러시아를 떠나는 글로벌 기업들의 상황을 언급하며 오히려 국내 제품을 생산 개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러시아산 브랜드 개발을 독려했는데요. 모스크바시 의회는 바냐 아저씨 측에 무려 58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세르게이 소변인 모스크바 시장은 바냐 아저씨가 1년 안에 모스크바 내 250개 맥도날드 매장을 대체할 예정이라며 99% 이상 러시아산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맥도날드보다 더욱 선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죠. 과연 자신들이 스스로 자처한 세계로부터의 고립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1980년대 소련의 생활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악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러시아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